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담로열병원의 최승입니다. 오늘은 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미는 치료를 하는 의사에게나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미를 치료할 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혹은 뭘 하면 좋으냐, 혹은 피코토닝이 좋으냐, 그냥 레이저 토닝이 좋으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지나간 얘기들인 것 같아요. 시간 화장을 잘 조절하면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타겟만 정확하게 없앨 수 있지 않냐라는 컨셉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피코세컨드 영역에 왔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멜라닌만 선택적으로 없애는 거죠. 이 멜라닌을 머금고 있는 세포는 없애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멜라닌만 선택적으로 없애는 이런 아주 이산적인 장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웠지만 어느 순간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모두들 이게 기미에 뭔가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투, 문신을 제거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기미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코세컨드 레이저가 가지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조직의 손상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기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라는 게 현재까지인 것 같아요. 그럼 기미 치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기미가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기미는 우리가 양측 좌우 대칭이고 다행히 여성에게 생깁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오지 않아요. 다행히 여성 성인에게도 생기고 할머니에서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서 기미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기미 치료를 하려고 마음을 가지셨으면 내가 최소한 자외선을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정밀하게 잘 차단을 해준다라는 이 전제하에 의사들이 치료를 합니다. 나 아침에 차단제 발랐으니까 괜찮아. 차단제는 2시간 지나면 효과 거의 없습니다. 영양크림 바른 거랑 비슷해요. 다시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신다, 한낮에. 그러면 운동하시고 20-30분 전에 차단제를 바르시고 또 2시간이 지나거나 땀이 너무 많이 나면 다시 한번 발라줍니다. 이게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죠. 이미 내가 기미를 바르려고 화장을 두껍게 했기 때문에 그걸 지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미 치료를 좀 충분히 해놓으면 훨씬 좀 생활이 편리하기도 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미를 가진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죠. 액에서 주로 보이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염색을 자주 하는 분, 기미가 있는 분에서 염색을 자주 하는 분들은 이 염색하는 약, PPL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염색 아이료를 머리카락에 입히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접촉성 피부염을 아주 잘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염색하고 나서도 다음날 머리가 보면 빨간불 흐르잖아요. 이게 잘 보시면 거의 1-2주까지 지속됩니다. 샤워할 때 이 염색물이 얼굴에 직접 묻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를 해야 한다면 몰아서 감아, 혹은 머리만 따로 감아주신다거나, 염색할 때 얼굴엔 좀 오일리한 제품 발라주셔서 염색약이 직접 얼굴에 묻지 않게. 이거 왜 그러냐면 기미에 아주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이라고 하니까 막 붓고 여드름처럼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살짝 붉어지는 거죠. 그리고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고 염증 생기고 나서 색소 침착 생기잖아요. 똑같이 기미가 악화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레이저 토닝을 막 10번, 20번 봤는데 좀 좋아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나빠졌어. 왜 기미가 나빠졌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이런 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원인인데요. 기미 패치 많이 붙이시잖아요. 운동하실 때 붙이기도 하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자기 전에 치는 기미 패치가 있더라고요. 약물 성분이 있어서 기미를 좋아지게 한다. 이런 것들 사용하실 때 혹시 내가 과거에 테이프나 혹은 파스나 이런 걸 붙이고 나서 막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분이 있다면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그런 기왕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거에 뭔가 기미가 요 부위에, 특히 딱 붙이는 요 에어리어에 영역에 기미가 나빠지는 일이 생기시면 이걸 꼭 한번 의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그만하셔야 돼요. 중단하셔야 돼요. 그런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클렌징 하거나, 그 다음에 스크럽 하거나, 그 다음에 요즘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때를 밀거나, 이런 일은 사실 줄이셔야 돼요. 피부에 자극을 오랫동안 주는 이런 일들이 기미를 더 빠지게 한다.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클렌징을 열심히 해. 클렌징 폼을 여러 가지 단계별로 좋지 않습니다. 샴푸를 너무 많이 발라.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샤워하는 시간, 사우나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다 제거했다 하더라도 레이저 톤을 내가 주기적으로 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열심히 봤는데 잘 안 좋아져.
혹은 기미가 더 나빠진다고 얼룩덜룩해진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기미는 제가 봤을 때 형태학적으로는 좌우 대칭, 다행비 여성에도 생기고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죠. 명확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을 우리가 기미라고 부릅니다. 이 진단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런 효소들이 계속적으로 기미를 악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패스웨이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엄밀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시도를 하다가 의사들이 최근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미 10년이 훨씬 지나고 이 레이저 토닝이라는 한계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이 과거라는 건 예전에 IPL, CO2 레이저, 바이탈리노트 이런 치료를 하던 시대보다는 훨씬 결과가 좋지만 어느 한계 이상은 좋아지게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기미 치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내 얼굴에 기미가 있으면 기미 많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미인데 붉게 보이는 기미들, 혈관성 기미, 염증성 기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 붉은 기미, 모세혈관들을 잘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기미를 잘 없앴을 때 나타나는 그 혈관들을 잘 없애주는 게 사실은 기미가 재발하지 않게 하는 핵심 요인인 것 같습니다. 기미 많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흑자가 동반돼요. 점이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루각화도 있고, 그 다음에 PIH라고 하는데 과색소 침착이 동반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구분해서 먼저 없앨 수 있는 건 다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딱 우리가 고유의 기미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남았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부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치료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 밀파시 흑자를 한 번에 잘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머지않은 세월 이내 그 치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가 나오면 제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치료가 레이저 토닝만 해서 완벽하게 좋아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상당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좋아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 병원 한번 나오시죠. 제가 잘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